인터배터리를 보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적용처의 확대? 흐름을 보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매번 계약건이 나옵니다. 다 ESS 관련된 계약이죠.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인데 일부 종목들은 좀 빠져야 된다. 물량이 나온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퓨처엠 최근에 이제 좀 안 좋게 빠졌죠. 탑픽은 그냥 저는 지금은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오히려 거꾸로 좀 보자. 제가 말 안 해도 시장이 계속 올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민수의 경제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인터배터리 한참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별로 기사가 없네요. 그 인터배터리 할 무렵에 전쟁 이슈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를 보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예. 제가 이제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예. 들어보면 그냥 이게 신기술이 엄청난 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신기술보다는 적용처의 확대,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 이게 이번에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도 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 어떤 거는 좀 분리해 놓고 이제 분리형이라든지, 약간 우리 신차 나올 때 그냥 전체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겉만 바꾸면 페이스 뭐라 그러죠? 페이스 리프팅이라 그러나 그냥 그 정도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ESS가 이제 너무 큰데 옛날에 보면 막 덩어리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셀 하나만 망가져도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서랍식으로 해놓으면 뭐가 불량이 나면 그거만 이제 빼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에코프로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만들어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 및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인데 2월에 답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효과는 좀 별로였던 걸로 보이고 여전히 신기술 이런 것보다는 적용처 확대, 소비자 중심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는 ETF 수급 때문에 좀 올렸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ETF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기부 나오기 전에 코스닥 페스티벌 할 때 많이 땡겼잖아요.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ETF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로 맞아요. 이제 많이 올려서 이제 조금 시간은 이제 원래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을 때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또 힘을 쓸 때는 또 힘을 못 쓰는 장이 돌았을 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매번 계약건이 나옵니다. 다 ESS 관련된 계약이죠. SDI는 1조 6천억, 이번 LG 엔솔 같은 경우는 6조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한동안 반응했던 건 수급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였는데 이번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배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저는 작년에 27년 양산 이랬잖아요. 27년은 7년인데 27년 하반기 양산 이렇게 4분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28년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ESS 관련된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SS 시장은 여전히 확대 중이죠. 당분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왜 들어가냐면 이게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오다가 정전이 우리가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전되면 아예 대책을 세우잖아요. 통보를 해주면.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압이나 전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즉시 그냥 바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갖다 쓰든가 아니면 UPS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비상용 전원 있잖아요. 그거 UPS용 또 ESS가 있고요. 또 이제 자체 ESS가 또 있고 그런데 여러 방식으로 ESS가 쓰이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비상 발전이랑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돌아가고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조금 먹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일관되게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ESS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히 지금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로봇 관련된 기대하시고 뭐 우주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당장 2, 3년 뒤에 좋아질 거는 지금 ES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인데 2차전지에 대해서 일부 종목들은 좀 빠져야 된다. 이러면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 전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올라갔다. 수급으로 땡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분 좀 비중 줄여 놓으셨다가 예. 또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섹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정을 좀 받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된다. 1분기 실적 나오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년도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는 트레이딩 전략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죠. LG 엔솔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상하게 약해요. LG 그룹 내부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슈가 있죠. LG 화학이 최대 주주인데 LG 화학이 지분을 팔지도 모른다. 지분을 일부 팔아서 뭐 화학 분야 자기 자금도 좀 쓰고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LG 화학은 오히려 좋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물량이 나온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이 요즘에 좀 눌리고 있는 거는 LG 화학이 지분 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슈가 좀 더 보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걸 매각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LG 엔솔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여기도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 퓨처엠 최근에 이제 좀 안 좋게 빠졌죠. 뭐 중국의 관세 부과하던 흑연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관세 부과 안 한다. 임극제 관련돼서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밀렸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물량이 좀 딸린다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관세를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미국이 양극재도 열어주면 어떻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없는 음극재만 열어준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그냥 저는 지금은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이쪽에서는 삼성 SDI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셀 쪽에서는 어쨌든 무게 중심 자체를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로 SDI가 지금 갔죠. 네. 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보자. 가격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훨씬 더 네.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G 화학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좀 체크하시다가 천천히 사셔도 된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시속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잘 못 올라갔던 코스피에 있어서도 오히려 피해를 봤던 LNF가 또 좋을 수도 있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음극재 단에 때 문제가 생겼던 포스코 퓨처엠도 오히려 가격 단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는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금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또 납품을 또 했습니다.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 장비 PNT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눈에 들어오게 살만한 거는 LNF랑 뭐 LG 엔솔 정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최근의 모멘텀은 로봇과 전고체였잖아요. 네. 전고체는 삼성 SDI도 그렇지만 몇몇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거죠. 네. 몇몇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건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약간 좀 네.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네. 또 이제 많이 빠지다가 또 전고체 얘기 다시 나오면 또 움직일 겁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전고체 쪽에서 소재 쪽 그렇죠. 네. 이런 쪽은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뭐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고점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거는 또 없네요. 근데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건 사실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이수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근데 네. 지금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18일 기준으로 살만한 게 많이 안 보인다. 그나마 살만하게 보이는 게 이제 LNF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두 개가 보이네요. 자, 근데 지난달에 나와서도 제가 SDI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트레이딩 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시세가 변하고 이런 거는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진짜 돌아서는구나라는 게 보이면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시장이 계속 올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가이던스가 그렇죠.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는 다 안 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게 실적 얘기가 나와야 이제 구조적으로 그죠 네, 올라갈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